인센티브가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이후 사용된 클린 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당장 내년부터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은 사라지고 주차료, 혼잡 통행료 감면 등 경유차 95만 대에 부여되던 인센티브가 폐지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과 함께 신규 경유차를 억제하고 LPG차 사용 제한 폐지 등을 통한 경유차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구체적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친환경차 의무 판매 제도 도입 및 단계적 유류 상대 가격 조정 방안 연구 등이 따를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정부의 이번 클린 디젤 정책 폐기를 두고 지난해 9월 내놓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에 이어 정작 지난 2년 여간 논의되던 유류 상대 가격 조정을 비롯 대형 화물차에 주는 유가 보조금, 수송용 에너지 세제 배편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빠져 아쉽다는 반응이다. 다만 이번 비상, 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정부의 경유차 퇴출을 위한 의지는 분명히 드러났다고 본다. 먼저 정부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기관에서 경유차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 대체 차종 없는 경우는 예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동차 업계는 당장은 효과가 덜하지만 정부의 경유차 퇴출 정책이 지속 강화될 경우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그동안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고효율 디젤 엔진을 앞세워 판매 5위를 점했던 독일차 브랜드들의 점유율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사용 연료별 국내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를 살펴보면 약 10년 전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휘발유 차량의 비중은 점차 오름세를 기록하던 경유차의 2013년을 고비로 역전됐다. 고유가 바람을 타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유를 사용하면서도 우수한 연료 효율성을 자랑하던 경유차는 2015년경 약 53%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때 휘발유 차량 비중은 38%에 그쳤다. 또 이는 수입차 시장의 성장 곡선과 동일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부분도 주목된다. 다만 2015년 말 불거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를 계기로 경유차 오름세는 한풀 꺾은 추세다. 이런 현상은 올해 들어 더욱 뚜렷해져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간 사용 연료별 자동차 신규 등록 누적 데이터를 살펴보면 휘발유차 64만 3,700여 대, 경유차 67만여 대로 휘발유와 경유차 비중이 거의 동일한 수준에 이르렀다. 또 지난달 연료별 등록 대수를 살펴보면 전년 동월과 비교해 전기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이 각각 268%, 49%로 대폭 상승하고 휘발유차 역시 33%대 오른 것을 비교해 경유차는 23% 상승에 머물며 자동차 업계에서도 점차 경유차 이용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니 한편 경유차 인기 하락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유럽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유럽 주요 15개국 경유차 점유율은 2011년 1%에서 2016년 50%. 지난해에는 45%. 로 하락했다. 글로벌 투자사 모건 스탠리는 올해 유럽 시장의 경유차 점유율이 42%로 시장 조사기관 PwC 오토팩트는 4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영국 에스턴대 연구진은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경유차 신규 수요는 전체 시장에서 17%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경유차에 대한 퇴출 정책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어 해당 산업이 급속도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프랑스 파리의 경우 2024년부터 경유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여기에 더해 2030년에는 휘발유를 포함 내연기관차 운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웃한 영국 역시 204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차 운행 중단을 선언했다. 이탈리아 로마는 2024년부터 디젤차 도심 진입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올해 초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경유차 운행 금지를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디젤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